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가 긴급히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게 바로 적발이 돼서 제가 신고차 알려드리려고 지금 긴급 해설 하나 찍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이 법률위원이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해당 규정이 위헌이니까 이 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고 실제로는 지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제가 미리 이재명 피고인이 어떻게 재판을 질질 끌 것이냐,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냐 예측을 해드리면서도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심하네요. 제가 미리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기 재판 위증, 변호사를 자주 교체하면서 재판을 미루는 방법, 기일을 변경하는 것,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생겼다는 식이죠. 재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파는 판사 탄핵, 위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가 위로 한번 예측을 해드렸던 이걸 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증인 무더기 신청입니다. 이거를 가진 걸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1월 22일자, 그러니까 1월 22일자로, 검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위헌법률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왜 꼼수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고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지원받았던 434억 원도 토해내야 되고 이제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오게 되는 페널티가 있죠. 근데 이 규정은 수십 년간 공직선거법을 지탱해온 핵심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의원 배지가 달아났어요. 이 규정은 한두 번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거나 헌법이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관련된 룰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어야지 국민들의 선택권, 정치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와서 계속 거짓말 해대면은 뭘 믿고 후보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지금 표를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죄가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위헌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그래 내가 봐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은 헌법이 위배된 것 같아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재판부가 신청해야 이 재판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재판부가 현재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서 배당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려고 그러면 기각 결정문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엄청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죠. 재판부에게 부담을 주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데 저는 재판부가 이건 단호히 기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에서도 즉각적으로 검찰 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것이요. 제가 지난 법사위 때부터
여러 유튜버나 방송에서 혹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작년 11월 26일자로 그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그런 거 논의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의원이면서 또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천을 받았을 때 이게 그 뭔가 대가 공천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우리 논의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실익도 없으면서 너무 꼼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부인을 한 건데 지금 많이 급한가 봐요. 지금 본인들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이재명 피고인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막 6대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자기가 대통령 된 듯이 뭔가 금리 관련된 압박되는 발언을 하지 않나. 저는 그 6대 시중은행 관련된 사람을 부른 것 자체가 그런 금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치금융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나 뭐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굉장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보도가 나기 전이어서 제가 일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게 빨리 언론 보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면 확실하게 국민들께 알려지고 본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무리한 걸 안 할 거라고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검사가 또 하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피고인의 대규모 증거 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 제출.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뭐 증거 신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엄청 증거 신청한 것이죠. 저는 재판부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재판 질질 끌려고 뭐 그 서류 안 받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했잖아요. 패문부재라든지. 그래서 결국 국회로 그걸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2개월이나 스스로 까먹었기 때문에 그만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심은 3개월 만에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되는데 거의 2달 만에 재판이 열렸어요. 거기다가 대규모 증거 신청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했죠. 너무 불필요한 증거가 많다 이런 겁니다. 증거 신청이. 저는 변기재판 위증의 증인 무더기 신청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좀 주문합니다. 또 내일은 본회의 기일도 잡았어요. 긴급 현안 질의라고 해서 저번에 이재명 피고인이 대장동 사건 받다 말고 조퇴를 했죠. 국회 일정을 핑계로. 내일은 갑자기 국회 일정을 잡았어요. 그것도 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안 가려고 꼼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변기재판 위증 중에 기일 변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조퇴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민주당 현안 질의할 때 이재명 피고인이 직접 나와서 이재명 의원 자격으로 현안 질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 재판에 반드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상습범위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지사직을 오래 유지하려고 대법원에 가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받아들이고 결국에 무죄가 선고되긴 했는데 그 당시도 굉장한 꼼수였거든요. 그때 이미 대법원도 안 받아들였던 것을 2심에서 왜 또 합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재판 지연의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국민들께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얼른 하나 찍었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이 재판 지연 수법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국민들께 알리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적기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주진우의 이슈 해설